네,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몸을 아는 남자 한진우 원장님의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대장 건강의 적신호를 알려주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항문 운동은 꾸준히들 하고 계세요. 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편해 보이세요. 네. 이 직장인들 중에요, 그 배가 아프고 변비 설사가 반복되고 이렇게 대장 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경험들은 누구나 한 번씩 하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어우러져서 장 운동이 항진되죠. 그리고 또 장이 예민해져서 복통이 생기는 이런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네. 흔히들 그냥 뭐 설사, 복통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이름만 들어도 좀 무서워요. 이 질환이 왜 생기는 겁니까?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추정할 뿐이고요.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발생된다고만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장내에 염증이 있거나 또 내장이 과민해 있고 스트레스 그리고 피로 음주 등에 인해서 이제 가중된다고 이렇게 추측되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아는 친구는요, 정말 술을 한 잔도 먹지도 않는데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해서 지하철도 제대로 못하고 버스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이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친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증상에 대해서 좀 오늘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배가 아프다고 해서 다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아닐 것 같아요. 어떤 증상들이 있는 걸까요? 대표 증상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복통하고 배변 습관의 변화 이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는데요. 네. 복통은 배변과 함께 소실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즉 대변이 나오면 통증이 없어집니다. 변비와 설사로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이 그 특징이 되겠어요. 네. 이외에도 이제 점액변, 끈적끈적하다든지 가늘하다든지 팽만감, 배가 빵빵하고요. 잦은 방기 등의 소화기 증상 뿐만이 아니라 전신의 쇠약감, 왜냐하면 영양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네. 피로하죠. 항상 피로하고 우울하고 이로 인해서 불안해집니다. 아까 어디도 못 간다 그랬잖아요. 네. 그다음에 식욕 부진 등의 전신 증상을 동반하기도 하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자가 진단법이 따로 있는데요. 우리 대장 학문 전문 MC 윤선희 MC에게 미리 좀 알려놨어요. 네. 어떡해요. 저도 이거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한테. 제가 한번 6가지 자가 진단법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문적으로 접근해보죠. 네, 몇 개나 확인됐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먼저 식사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화장실이 가고 싶은 증상. 자, 두 번째, 기름진 음식 등을 섭취하게 되면 바로 설사를 하게 되는 증상. 세 번째,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다시 큰일이 보고 싶은 증상. 네 번째, 음주 이후에 항상 설사를 하는 증상. 다섯 번째, 아침에 대변을 오래 보고 물음변을 보는 증상. 여섯 번째, 스트레스, 불안감, 긴장감을 느끼게 되면 복통, 변비, 설사를 하는 증상. 자, 이렇게 6가지 증상 중에 한 가지 증상이라도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한번 다들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노무사님. 네. 저 네. 체크하고 지금 굉장히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3가지. 오, 세 가지나. 세 가지. 네. 어허. 근데 여성분이니까 저희가 뭐에 해당되냐고 그렇죠.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물음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에 해당되신다. 장현수 주임도 얼굴이 좀 어두워지신 것 같은데요. 제가 살이 안 찌는 이유가 이건 것 같습니다. 아. 한 3가지에서 4가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야, 저는 오랜만에 이 자가진단법에서 좀 자유롭네요. 몇 가지? 한 개도 없어요. 정말요? 저는 진짜 이거 좀 잘해요. 네. 부럽네요. 예. 저는 한 가지에 해당이 하나. 되는데, 네, 저도 역시 말씀드릴 수 없고요. 네. 그래요. 한진우 원장님은요? 네. 저는 그 매운 음식을 많이 먹으면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경우는 있지만 네. 여기에 해당되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그래요. 우리 MC들과 함께 저도 대장학문 전문이고 저희는 좀 건강한, 네. 대장학문 쪽이 좀 건강한, 예. 뭔가 좀 특수 분야를 저희가 좀 누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여기 뭐 한 개라도 체크가 되면은 조금이라도 좀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얘기 같아요. 네, 예, 예. 그렇습니다. 뭐 자가 진단법들 여러분들도 확인해 네. 보셨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런데 위경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심한 이 복통들이 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위경련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위경련은 위의 위치가 이 윗배에 있기 때문에 주로 상복통이 특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경우는 배변과 함께 통증이 소실됩니다. 반면에 위경련은 배변 유무와 관계없이 통증이 지속되는 것이 이제 특징이겠죠. 아무튼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 한마디로 이제 화장실 갔다 와서 통증이 좀 완화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이게 이제 왜 위험한지가 궁금해요. 또 다른 질병을 불러일으키나요? 그냥 화장실만 자주 가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흡수가 안 되는 소화 흡수가 아까 장혁수 주임님 같이 음식물을 섭취했는데 내 영양으로 흡수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전신 쇠약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전신쇠약. 시름시름 알아요. 그 단어랑 장혁수 주임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전신쇠약. 약골. 최악 전문 패널이네요. 이미지랑 딱 걸맞는 또 우울하지 않습니까? 우울하고 불안해지고 네. 심한 경우 일상생활이 안 되고 아까 밖에 못 나가요. 그 대외 접촉이 불가능한 네. 경우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맞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막 밥 먹다가도 중간에 계속 화장실 들락날락 하시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런 것들 좀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 고사장에서 이 네. 화장실 문제 때문에 그 고사장에서 시험을 보지 못하고 특히 인생을 좌우하는 수능 같은 시험에서 보건실에서 계속 화장실을 들락거리면서 보는 이런 안타까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90년대 후반에 모 연예인이 그래서 대입 시험을 포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 혹시 예, 예. 이렇게 그렇군요. 조심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맞아요. 아무래도요. 이렇게 일상생활에 큰 지장, 뭐 이렇게 중요한 일들까지도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 아무래도 모두 네. 다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도 설명해 주실까요? 이제 한의학에서는 장의 기능적인 측면하고 심리적 치료를 병행하기도 하고 각각 치료하기도 합니다. 과민성이라는 이 질환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소화기에 국한된 치료보다는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는 치료를 병행하거나 선행하게 되죠. 네. 서양의학에서는 이 대장의 긴장을 풀기 위해서 진경, 경련을 억제하는 약이나 하제, 변을 내보내는 약, 신경 안정제 등을 사용해서 치료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런데 다들 왜 심신의 안정을 취하라라고 하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네. 됩니까? 과민성 대장 증후군. 모르는 척을 해야 되나요? 네. 스트레스를 우리가 제어할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 가장 좋고요. 불안감을 조금 해소해야 돼. 이게 나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강박이 생기게 돼요. 강박 맞아요. 꼭 어디 나가려면 화장실을 들렸다 가야 되고 네.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면 화장실을 가야 되고 뭐 아는 친구 중에 꼭 새로운 건물에 가면 한 번씩 가야 되는 강박이 있는 친구가 있어요. 무슨 페로몬인지 영역 표시라는 친구가 있는데 네. 이런 강박증을 버리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이게 뭐 저기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를 하다가 여자분께서 됐어 헤어져 이러고 갑자기 뛰어가면요 100% 과민성 대장 증후군입니다. 그래요. 아니, 농담이고 아무튼 근데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 단순히 이제 변비나 설사인 줄 알고 그냥 그쪽 약만 계속 먹게 되면 이것도 위험하죠. 예,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함부로 설사약이나 변비약을 사 먹는데요. 변비가 생기면 하제, 변비약을 썼다가 설사를 하게 되면 지사제를 쓰고. 근데 그 두 가지 약물들이 상충되기도 하고 작용 기전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이 대장의 점막이라든지 신경, 근육들을 손상시켜서 그렇죠. 대장의 염증이라든지 심하면 암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 위험하니까 함부로 이렇게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미리미리 알고 조금 처방을 받아서 전문의와 상의하셔야 될 것 그래요. 같은데요. 네, 그럼 우리 혹시 패널 여러분들 한진호 원장님께 궁금하신 내용 없으세요? 세 가지나 이렇게 시원하게 한번 해당되시고 물어보세요. 예. 네 가지나 해당되시니까. 네, 저 공식적인 자리에서 질문이 너무 민망해서 따로 하겠습니다. 네, 이미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네, 장혁수 주임님. 이게 소화가 그러니까 배변 활동을 하는 게 소화가 잘 된다는 그 신호가 아니고 그렇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위와 장이 약한 경우는 음식물하고 위, 장, 관이 컨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뒤에도 나올 내용이지만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해서 내 위, 장관이 감당을 못한다고 생각되면 이걸 그냥 체외로 내보내거든요. 예를 들면 찬물이나 기름진 음식을 섞어 마신다든지 또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서 맥주 같은 것을 마시면은 위와 장이 튼튼한 사람들은 그냥 그거를 지니고 있다 내보내는 반면에 내 위장관이 처리할 능력이 안 된다고 너무 과도하게 들어왔다 싶으면 그냥 내보내는 거죠. 심하면 구토도 하는 이유가 내가 내 몸속에 이미 들어와 있지만 이걸 처리, 분해할 능력이 안 감당이 안 되니까 되니까.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설사라거나 구토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방법들 알려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네, 과민성 어떻게 하면 잘 대장증후군 쌀까요? 예, 그래요.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요? 과민,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식이요법이 또 중요해지고요. 그러니까 지방이 많은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 그다음에 소장에 그 유당 분해 효소가 결핍돼서 오는 그 유당 불내증이라는 게 있어요. 우유를 먹으면 배가 부글부글 끓고 방귀 나오고 설사하는 이런 분들은 우유나 유제품을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장이 무력하지 않도록 적당하게 운동을 하시고 걷기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걷기 정말 좋은 운동인가 또 봐요. 배는 네. 항상 따뜻하게 열통이라고 했어요. 예. 또 긍정적인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장운동이기 때문에 장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다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으면 또 도움이 될지 궁금한데요.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겠죠? 아까 그 위와 장이 약한 분들은 한의학에서는 생냉지물, 익히지 않은 음식과 찬 음식을 피하라고 했어요. 누구나 아침에 일어나서 냉수를 벌컥벌컥 마신다면 어떤 분들은 기분 좋게 쾌변을 보지만 어떤 분들은 배가 살살 아프면서 설사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찬 음식과 익히지 않은 음식을 좀 피하고 담백하게 조리된 음식을 드시고 섬유소가 많이 포함된 그런 음식을 드셔야 해요. 네. 기름지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음주도 자제하는 것이 좋고요. 식이섬유가 많은 그 채소라든지 잡곡을 섭취하는 게 좋은데요. 가급적 덜 정제된 그런 곡식류, 즉 현미나 통밀 같은 그런 거친 음식을 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환자분들은 고민이실 텐데 저희끼리 너무 좀 웃고 떠들지 않았나. 제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고요. 아무튼 좀 남에게 털어놓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병원을 찾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고민이실 분들을 위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스트레스를 컨트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방법도 있고요. 자신이 주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를 연구해서 생활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생활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절히 휴식하시고 운동 통해서 호전을 기대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역시 유용한 정보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잔말거진 1부, 2부 모두 마칠 시간이네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